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요. 저희가 콘텐츠 쪽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도 이제 우리가 또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으면 주가 쑥 상승 동력 유지할 모멘텀들 있을까? 일단 앞으로가 좀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. 계속 이제 유지할 만한 모멘텀들 시장에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. 지금은 오늘 좀 컨텐츠 주에 대한 부분은 여러 지금 많이 좀 인기가 있죠. 네. 폭삭 그 드라마. 네. 그, 말하면 안 되나요, 그거를? 네, 제가 네. 항상 이 제목을 네. 말할 때마다 제 웃음이 그런- 나와가지고. 네. 왜냐면 저 제목이 좀 재밌어. 좀 부장님 취향이신가 봅니다. 아니, 네. 근데 이 컨텐츠 주들의 항상 이제 그 어떤 OTT 쪽 플랫폼으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을 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테마는 아니지만은 많이 올라갔을 때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K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적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좀 없겠지만 이런 좀 드라마의 흥행으로 인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기간도 굉장히 좀 길거든요. 그리고 이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OTT 기업들과의 이 계약하는 조건이나 여러 부분도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급등했을 때 어떤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추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번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오늘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어떤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단기적인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추매에 대한 관점보다도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폭삭 소가수다 관련한 기업으로 팬 엔터테인먼트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또 그만큼의 하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략을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이 원래 이렇게 좀 급등락이 심한가요, 부장님? 뭐 그전에도 항상 좀 증명이 되었었죠. 제 오징어 게임 그렇네요. 네. 나왔을 때도 우선 지금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눈에 좀 확인이 됐던 상황이고,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고공행진을 했을 때 계속 이어지는,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급등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조금씩 좀 올라 계단식으로 상승했으면 모르겠지만, 이런 투자 심리가 그 한순간에 단기간에 좀 많이 몰렸던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모조게임 2도 그렇고 이 폭삭소가수다도 그렇고 제작 기간이 길지만 한순간에 이제 그 나와주면서 흥행하는 기간도 짧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음 연달아 어떤 제작 편수가 나와줘야 또 흥행이 계속돼야 이런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긴 하지만, 이 제작 기간이 긴 상태에서 또 이제 뭐 제작 편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 안에서의 이 주가는 또 소강 상태를 항상 좀 보여주었거든요. 그리고 그 전에 급등했던 부분을 또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, 그만큼 이제 이 콘텐츠 주들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일반적인 이 제조업체,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업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꾸준하게 어떤 제품이 나와주면서 판매해서 이 매 분기 또 이제 매달 어떤 이 지표로 보여주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컨텐츠주들이 이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특정 콘텐츠가 사실 흥행할지 여부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이미 흥행되고 나서 그 기업을 매수하기에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이. 자,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네이버와 쿠팡 쪽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. 구독 서비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멘텀들이 산재하는데 일단
일단 네이버와 쿠팡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삼아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? 뭐 일단 뭐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거의 뭐 쿠팡이 지금 점유율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너무 있는 좋더라고요. 예, 네.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 네이버 쿠팡이라기보다도 지금 중국 쪽 테무나 이쪽에서의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이쪽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또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사용해 보셨습니까? 테무? 글쎄요. 사용했다고 하면 좀 약간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네. 쿠팡을 좀 많이 좀 이용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의 어떤 네이버가 이런 그 또 최근에 넷플릭스와 또 이제 연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쿠팡의 독재 제동을 이 걸지 안 걸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. 하지만 분명히 녹록치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 판매부터 이제 뭐 배송이나 여러 가지 뭐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네이버 쪽이 쿠팡과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 의문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좀 네이버가 좀 다른 여러 업체들과 쿠팡처럼 이 단기적인 배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이 있을까? 많이 있을까? 쿠팡이 익숙해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미지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한번 그래서 뭐 네이버가 지금 현재는 이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의 그전에 어떤 광고 쪽과 디지털 쪽에서의 검색이나 이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변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는 이제 플랫폼 고객을 가장 어떻게 끌어오르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쿠팡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부분은 좀 생각을 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큽니다. 네. 이쪽 부분에 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. 자, 그러면 저희가 사실 오늘 주도 섹터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로 삼은 거는 이 주가 상승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냐였잖아요.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한한령 해제도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 때문에라도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, 부장님?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떤 한 드라마의 인기보다도 중국의 한알령 쪽에서의 해제 부분이 정말 이제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더욱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콘텐츠 시장에 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성장성은 오히려 이 미국과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떤 K 콘텐츠가 중국 쪽에서의 판매되는 판매권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실적을 더 국내 쪽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콘텐츠뿐만 아니라 K-팝도 마찬가지고요. 엔터주들한테도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어떤 OTT 그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수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권 계약이나 또 이제 이걸로 한 어떤 뭐 AI와 여러 가지 행사, 게임 부분 쪽에서 부가적인 창출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런 이 주도 섹터로 이 컨텐츠 제작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처럼 어떤 단기적인 급등에만 있었을 때는 어떤 주도주로 좀 부각되기에는 분명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